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이빨. 원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완전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빨이라고 지금 이제 충분히 격상시켜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빨 많이 보여주시면서 웃어주셨어요. 온화한 미소 보여주셨는데 저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박대희 선배님한테. 예. 근데 아까 전에 슬램덩크 얘기를 저희 녹음할 때 이제 강백호 얘기도 하시면서. 네네. 근데 지금 뭐 아마 아직까지도 이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한 극장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정도로 오. 지금 되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요 슬램덩크 감상평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보셨죠, 극장에서? 봤죠. 서너 차례 봤습니다. 서너 차례나 네, 보셨군요. 봤는데 너무 궁금하다. 뭐 일단 움직이지 않는 그림들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슬램덩크 팬들한테는 그렇죠. 뭐 엄청난 감동을 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뭐 다만 그냥 제 입장에서 조금 사실 영화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 좀 어려웠던 건 왜 송태섭이었는가. 제가 물론 조크나님이 왜 송태섭이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 원작에서의 감동을 상당히 많이 그 송태섭을 끼워 넣음으로써 좀 깎아먹었다? 깎아먹었다고까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인공이 뭐 강백호나 뭐 서태웅 정도로 설정된 상태에서 자꾸 송태섭 이야기를 밀어 넣음으로써 어떻게든 송태섭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다? 네,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아예 다른 스토리고 다른 시합이고 다른 경기고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송태섭이 중요하게 흘러갔다면 그러면은 뭐 그런 서사가 들어가도 자연스러웠을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산원과의 대전에서 송태섭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대단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전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였다. 네, 제가 보기에는 자꾸 감동이 끊기는 쥐어짜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왔었던 작품이었어요. 그 산왕전에서의 그런 캐릭터는 주인공은 역시 강백호가 되는 게 맞았다. 라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저는 저에게 뭐 주인공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강백호. 뭐 어떤 측면에서 강백호가 그 정도로까지 큰 영향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꼭 산왕전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 뭐 그냥 뭐 초등학교 이럴 때 뭐 장난처럼 뭐 나 천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안 하시나? 저희는 잘 안 했어요?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가 됐네요. 아니, 그 중에 진짜 천재도 있고요. 뭐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막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뭘 천재야?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강백호도 그렇게 천재라고 하고 다니잖아. 강백호가 뭐 그렇게 농구를 잘해? 근데 그렇게 천재라고 하고 다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강백호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역시 아버지 시선 다르군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혀 보이지 않던 강백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거 굉장히 강백호가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슛을 몇 개씩 던지고 아침에 나와서 레이업을 하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은 사실 그 강백호의 엄청난 운동신경에 가려서 사실은 잘 안 보였거든요. 제 어린 마음에는. 그쵸,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딱 때리는 순간 그래. 이 사람은 노력을 하고 있네. 그 능력 가진 거 외에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냥 천재는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진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게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강백호처럼 밝고 뭐 이렇게 그냥 조금 허세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언정 뒤에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게 그 강백호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장난도 치고 허세도 부리고 유머도 갖고 갈 거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난 이 노력을 놓칠 순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게 그 강백호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이거는 굉장한 그 강백호라는 캐릭터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중요했죠.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강백호라는 캐릭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단축해준 그런 지혜가 농축된 한마디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강백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세프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되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전 이번에 그게 다가왔던 거예요. 어릴 때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저도 그런 거를 어린 시절에 그런 이면적인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강백호가 인생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슬램덩크에서 조금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은 캐릭터 중에 좀 이거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나요? 워낙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 사실 양호열도 양호열은 사실 임팩트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양호열한테 되게 그 어떤 청소년기에 우와 씨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든 게 백호의 친구 패거리 중에 한 명이죠. 예, 네. 그 백호의 친구 패거리 그러니까 백호가 결국 농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그 정대만 그쵸. 일당들이 와서 맞아요. 난리 쳤을 때 네, 네. 그걸 다 안고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정대만 선배가 농구한다고 그러길래 여기다 때려부시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신받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걔네 그래 봐야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멋있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양호열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생각은 가끔 했었어요. 저 상황에서 뭐 사실 순발력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렇게 대응해서 이 위기를 탑할 수가 있구나. 뭔가 약간 낭만적이죠. 네, 그렇죠. 엄청 낭만적이죠. 소년 만화에 아주 적합한. 근데 이제 저번에도 녹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양호열이 정대만 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네. 들어보면 원래는 선수 중에 하나로 들어갈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그래서 초반부에 양호열 분량도 상당히 많고 이제 힘을 실어줬었는데. 네, 그랬던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는 저도 이번에 저도 녹음 근데 중에 정대만의 인기가 너무 올라간 거지. 그렇죠. 너무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정대만은 거의 제일 인기 많은 제일 인기 많은 캐릭터. 캐릭터죠. 그 너무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정대만 사케도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아. 14도로 해가지고 아. 네, 14도로에서 14번. 네, 그 케이스도 다 그 14번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건 마케팅을 했다. 참- 일본 분들은 그런 거 참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많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 네. 듯하지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너무 반가운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박대희 선배님도 나는 솔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하네요.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에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 거죠? 아 보고 있죠. 그 본방으로 보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뭐 본방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그 주에 넷플릭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주에는 가끔 다 소화를 네. 하는. 저희랑 같은 요번 템포. 주 거 못 봤습니다. 요번 주. 14기 지금 진행. 그렇구나. 네. 이게 나갈 때쯤에는 아마 15기로 넘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나는 솔로 얘기 우리가 어떤 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솔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수. 아무래도 모태솔로 아니었을까 싶은데. 가장 임팩트가 아니 모태솔로가 아니고 돌싱. 돌싱. 그쵸, 네. 그쵸. 돌싱이 가장 가장 좀 임팩트가 가장 있었던 뭐-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너무 재밌었었죠. 네. 돌싱. 그때 뭐 이제 진짜 재밌어. 자극의 끝. 그쵸. 자극의 끝. 네. 돌싱이 그랬고 그다음에 캐릭터로 보면 그 모태솔로의 광수였나요? 네네. 이야기 최근에 많이 그 별리사. 그분, 네, 그 별리사님. 네, 네, 그분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람이 조금 이렇게 몰리면은 어떤 모습까지 나올 수 있구나를 좀 네. 보여주는. 아니, 저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래. 네, 근데 이게 카메라 들이대고 그래, 맞아. 뭐 자기가 자꾸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까지도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쓰신 글 같은 거 보면 네. 되게 잘 맞아요. 쓰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배운 사람이야, 네, 진짜. 별리사 음. 그 어려운 시험을 그쵸. 통과하시니 얼마나 본인 자신을 혹독하게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신청을 하시고 출연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조금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봐야 돼. 네. 그죠? 네. 되게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네, 사실. 그뭐 좋고 나쁘다의 그런 그 가치 평가가 아니라 네. 좀 그냥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거기 나가서 좋은 사람이 등장을 해도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막 이걸 누군가가 다 보고 수십 있는데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그걸 일단 그 선을 깔아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 저 네. 되게 공감 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한 게 네. 그 나는 솔로도 있고 네. 뭐 하트 시그널이나 네. 아니면 뭐 환승 연애나 여러 가지 네. 연애 프로그램이 범람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그런 것들을 다 재밌게 보시나요? 아니면 나는 솔로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안 봤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안 없는데 보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듣잖아요. 네. 뭐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네. 근데 그래도 개중 가장 현실적인 게 나는 솔로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쵸. 맞아요. 이 주변의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전원들을 모아보면, 모아보면. 모아보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뭐 막 너무 요새 예쁘고 막 잘생기고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의 연애 얘기는
사실 조금 딴 얘기 같고. 맞아. 별로 뭐. 네, 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잘생기고 예쁘고 하니까 또 네. 저렇게 하시다가 뭐 와닿지 않는 아, 거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솔로는 뭐 그렇다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막 이상하다는 건 그쵸.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현실에 가까운 우리랑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같은 네. 세계에 네, 있는 네, 사람들 네, 같고 그런 느낌 예. 조금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 네, 같은 네, 느낌. 네. 그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을 때가 있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되게 하죠. 적나라하게 네, 네. 그걸 왜냐면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확대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나라한 네. 현실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예. 골룸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네. 나는 솔로를 볼 때 나는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약간 네.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맞아요. 슬먹슬먹 겁나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 저 이제 하트 시그널 4도 곧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또 언젠가 그런 얘기들도 뭐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그냥 얻어 걸리는 거 하나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려봤어요. 저희가 BGM을 깔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뭐 한두 곡 정도 까는데 아. 오늘 이제 박대희 선생님 모셨는데 네. 혹시 갑자기 생각나는 나 이 노래 신청한다. 여러분 들어보셔라 하는 노래 있나요? 아 그러게요. 저 뭐 박대희 반지의 선생님, 제왕이랑 어울려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이 호우 시절에 그냥 추천한다. 박대희 선생님의 음악 세계도 네. 한번 기동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음악 세계가 제가 그렇게 뭐 깊거나 고상하지 않아서 네. 그 음악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혹시 네. 제가 인디아나 존스에 또 혹시 불러주셔서 네. 제가 거기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 인디아나 존스 그 노래 OST. 있잖아요. 네, 네. 그 존 윌리엄스 아닌가요? 그것도 스타워즈 작곡가? 근데 어, 그 누구나 아는 그 노래 네, 있잖아요. 네. 빰빰빰빰. 네, 네, 네. 네. 그것 좀 꼭 좀 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여행 블로그에 어허.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그 BGM? 네, BGM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그 예전에 예, 그 음악 뭐- 깔렸을 때. 예. 지금은 이제 여행을 안 하니까 거기 뭐 컨텐츠가 없는데 아. 예전에 한참 그런 이상한 데로 돌아다닐 때 혹시 저희한테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블로그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나요? 지금도 볼 공개. 수는 있는데 뭐 네. 거의 폐허가 됐을 거예요. 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도 그 글들은 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글들은 남아 있죠. 그럼 폐허가 아니죠. 글이 그럼 남아 있으면. 대학생 때 썼던 뭐 이렇게 글들이니까. 이렇게 겸연 적으시면 뭐 아니요, 안- 봐도 돼요. 네. 봐도 되는데 원래 글이라는 게 참 몇십 년 전에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참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질 때가 남사스럽고 있죠. 그렇긴 네. 하죠. 검색어가 어떻게 저희가 하면 될까요? 닉네임이 그 넥타이나 존스였는데 넥타이나 존스. 이건 넥타이나 존스로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넥타이나 존스와 직소 퍼즐이 그 블로그의 직소 이름이었어요. 퍼즐. 아 그럼 그거 지금 나올 거예요. 넥타이나 그래요? 근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들어가 봐도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넥타이나 존스에 대한 의미는 음. 다음 구매 인디아나 존스 때 좋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 좋네요. 오늘 방송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로 하면 아주 충분하게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끝이 3시간 아닙니다. 동안. 아, 예. 넥타이나 존스면 언젠가 다시. 듀운만 아니라면 언제나 다시. 듀운까지 포섭하고 싶은 마음. 듀운은 좀 어렵습니다. 듀운은 제가 뭐가 됐든 얻어 걸리는 거 하나를 가지고 네, 네. 다시 만나도록.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